당신,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쇼핑센터 정문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안내원, 박상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가 날카롭고 기세가 등등했다. 그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뭔가 심상치 않은 광경임을 직감한 듯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다. 누구한테 말대답이야? 박상철이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저는 그냥 한 남자가 당황한 얼굴로 변명을 하려 했으나 곧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박상철은 야유 섞인 표정으로 남자를 위아래로 훑었다. 잠깐만요. 지금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주변에서 둘러보던 젊은 여성이 잔뜩 겁을 먹은 듯 작은 목소리로 반응했다. 뭐가 지나쳐? 내 말이 틀렸나? 박상철은 콧방귀를 뀌듯 코웃음을 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또 다른 쇼핑객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슬쩍 치켜들며 물었다. 이 짧은 순간에 쇼핑센터 입구는 길을 막고 선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다. 날은 약간 흐렸지만 부산 바닷바람 특유의 습한 기운이 쇼핑센터 내부까지 살짝 밀려 들어와 묘한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듯했다. 모두가 시선을 모은 그 남자는 놀랍게도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이었다. 평소엔 밝은 미소와 겸손한 태도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오늘은 다리가 불편한 듯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특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긴 아무나 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니야. 박상철이 손흥민을 향해 멸시 어린 눈빛을 던지며 호통쳤다. 경비 불러. 이 사람 당장 끌어내. 그가 괜히 보행 보조기 앞바퀴를 발끝으로 툭 치며 소리를 질렀다. 잠시만요. 뒤쪽에서 어떤 중년 부인이 크게 외쳤다.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월드컵 대표로 뛰던 손흥민 선수잖아요. 게다가 다리를 다쳐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건가요? 손흥민, 유명하다고 해서 규칙의 예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박상철은 아예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았다. 여기 부산 대형 쇼핑센터 VIP 라운지는 원칙적으로 멀쩡한 신분증과 초대장이 있어야 입장할 수 있음.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정문에서 걸러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쇼핑객이 분개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장애인도 보행이 불편한 사람도 누구든 여길 이용할 수 있어야 맞죠. 쇼핑센터가 무슨 특정인만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누가 뭐래요? 규정상 정상적인 이동이 어려운 분은 별도 출입구를 이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뜬금없이 정문으로 들어오신 거고, 아니, 그건 그냥 안내사항 정도 아닙니까? 강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안내원입니? 그리고 당신네들보다 잘 압니? 이 손흥민이라는 분, 유명하다고 특별 대우라도 받아야 합니까? 순간 주변에서 술렁임이 커졌다. 어수선한 공기가 그득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들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미 녹화 버튼을 눌러둔 듯 보였다. 이건 찍어둬야 해. 누군가 이걸 인터넷에 올려야 해. 수군거리는 젊은 학생들도 있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나? 중년 남성이 분개한 표정으로 말을 보탰다. 진짜 믿기 어렵네. 이 쇼핑센터 평소에도 접근성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오늘 또 사고 치는구나.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손흥민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부상을 당해서 재활 치료 중입니 부산에 잠시 머무는 동안 여기서 약속이 있어서 오게 됐고요. 약속이라면 BP 라운지에서 있나요? 어떤 여성이 물었다. 네, 지인분들이 미리 자리를 잡아주셔서 그런데 저한테 초대장이 따로 발급된 게 아니었어요. 일단 행사 관계자가 그냥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안내받을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럼 행사 담당자의 실수겠네요. 박상철은 힐난하는 투로 혀를 찼다. 우리 쇼핑센터는 장애인이나 보행 불편 고객을 위한 별도의 출입 시스템이 있어요. 구태여 정문으로 들어올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 출입로가 어디 있는지도 잘 표시가 안 돼 있고 아주 멀리 돌아가야 하던데요. 다른 쇼핑객이 끼어들었다. 제가 예전에 다리가 다쳤을 때 한 번 와 봤는데 경사가 너무 심하고 표지판도 불친절했어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박상철은 아예 거만한 자세로 팔짱을 끼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체면이 있잖아요. 입구에서 이상한 모습 보이면 우리 센터 이미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된다. 지금 저분이 이상하다는 겁니까? 같은 항의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서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근처를 지나던 다른 안내 스태프가 다가오며 작게 중얼거렸다. VIP 행사라서 손님들도 많은데 괜히 문제 생기면 큰일 날 텐데. 누구냐 너. 내가 책임자다 괜히 끼어들지 말고 본업이나 해. 박상철은 그 스태프에게 매몰차게 쏘아붙였다. 책임자라니요? 그쪽이야말로 안내원 중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스태프가 곧장 반박했다. 내가 경력이 10년이 넘었어. 이 센터에서는 나를 우선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아직 쇼핑센터가 공식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 오전 시간이라 평소라면 한산했을 터인데 마침 특별 할인 행사와 VIP 초청 이벤트가 겹쳐서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사람들이 꽤 많이 몰려 있었다. 다들 대체 왜 저러는 거지? 라는 표정을 지으며 분노와 호기심 반반 섞인 시선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 저 때문에 불편을 끼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손흥민이 굴욕스럽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도 이곳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 설령 제가 유명인이 아니라 해도 보행 보조기를 사용한다고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별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박상철이 여전히 꼿꼿한 태도로 대응했다. 원칙을 지켜야 쇼핑센터 운영도 질서가 잡히는 거지. 누구든지 막 들어오면 혼란이 생기잖아요. 혼란은 지금 당신이 만든 것 같은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노년 신사가 딱게 한마디 했다. 뭐라고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크게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보행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행사 장소로 가겠다고만 한 거잖소. 정문으로는 못 들어온다니까요? 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가 불편하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그걸 고쳐야지. 왜 손님 탓만 합니까? 중년 신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반문했다. 그 순간 박상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손흥민이 사용 중인 좌석형 보행 보조기를 쳐다봤다. 설마 새치기라도 하려고 그런 수작 부리는 건가 싶어서 그러죠. 워낙 VIP 행사 때 유명인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이니까. 아니, 저는 일찍 도착해서 대기줄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안내가 없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요. 손흥민이 더는 참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다들 촬영하고 있으니 나중에 인터넷에 올라가면 당신들이 더 곤란할 겁니다. 한 20대 남성이 경고하듯 말했다. 올리라 그래. 나는 우리 쇼핑센터 규칙을 지킬 뿐이야. 박상철이 코웃음을 치며 시선을 돌렸다. 그때 주변에서 한참을 지켜보던 여성 둘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누가 이 안내원을 멈춰줄 사람 없어요? 관리자는 어디 있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고객센터에 알려야 하나?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차별하는데 다른 분들도 보셨죠? 지금 녹화 중인 분 계시죠? 저희도 증거가 필요해요. 나중에 다 함께 말해야 해요. 그제야 합류한 어떤 쇼핑센터 매니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요? 이렇게 시끄럽게. 우리 센터의 베테랑 안내원이 이용객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음 불합리한 규정을 들먹이면서요. 한 스태프가 상황을 요약했다. 아, 손흥민 선수시군요.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이 매니저님, 규정은 규정이죠. 제가 한 말이 틀렸습니까? 박상철이 되레 매니저를 압박하는 듯 물었다. 물론 규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손님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우리가 먼저 손님 입장에서 도와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뭔가를 제대로 모르시는군요. 저에게 맡겨주시죠. 박상철이 매니저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듯 손을 턱에 갖다 댔다. 주변 사람들의 불만스러운 시선이 점점 거세지자 매니저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겠다는 듯 자세를 고쳐 잡았다.
손흥민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 쪽 안내 미숙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 지금 바로 VIP 라운지로 모시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대충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흥민은 억울함이 커진 표정이었다. 이곳이 장애인이나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고려하지 않은 동선이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오기도 했거든요. 제가 부상 중이라 실제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피부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런 취지로 매니저가 미안한 기색을 띄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단순히 동선 문제만이 아니고 일부 스태프분 태도도 문제가 되네요. 손흥민은 힘겹게 일어나려다 보조기를 잡았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하면 쇼핑센터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거 아시죠? 그 말에 매니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박상철은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죠? 규칙을 잘 지켜달라고 했을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애나 부상 있는 분은 다른 통로로 안내해야지. 정문에 서 계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요. 그게 바로 차별적 발언이에요.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쇼핑객이 거칠게 말했다. 이제는 다들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 언론사나 SNS에 퍼지면 한순간일 텐데. 당신 진짜 큰일 났어. 젊은 대학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소문은 금세 퍼지듯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SNS 생중계를 시작했다. 부산 쇼핑센터 안내원이 손흥민을 모욕 중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로 실시간 방송을 켜는 이도 있었다. 구경꾼은 더욱 불어나 입구 근처가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해졌다.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수님, 혹시 이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제가 지금이라도 조용히 안내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안내만 받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 저는 오늘 이곳 운영 책임자분들께 꼭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현재 시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은 분이 하시는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동안 민원이 있긴 했지만 비용이나 구조 변경 문제가 있어서 쉽게 추진을 못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계속 방치하면 오늘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손흥민은 진지한 눈빛이었다. 제가 축구 선수라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니까요. 한편 박상철은 뒤로 물러서 있긴 했지만 계속 비꼬는 말투로 혼잣말을 했다. 유명인이라고 건물 구조까지 뜯어 고치라니 세상 참 잘 돌아간다. 그만하세요. 어느새가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소리쳤다. 우리 딸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이 센터는 휠체어 접근로가 너무 경사져서 사고 날 뻔했다고요. 그런데 그걸 왜 개선하지 않느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휠체어 타는 친구랑 함께 왔다가 주차장에서부터 엄청 고생했어요. 옆에서 다른 이도 힘주어 말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불매 운동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개한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 잠깐만. 전 그런 결정권이 없고 저는 그냥 안내원일 뿐이에요. 박상철은 평소에는 떠벌리던 위세와 달리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조금 전까진 책임자처럼 행동하셨잖아요. 규정이 어떻고 본인 체면이 어떻고. 이왕이면 센터 측에 제대로 전달하세요. 노년 신사가 단호하게 제안했다. 여러분 잠시만요. 다들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매니저가 진땀을 흘리며 손을 내저었다. 오늘 VIP 행사는 물론이고 저희 센터의 운영 전반을 다시 논의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 제가 즉시 윗선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말뿐이면 안 돼요. 한 시민이 휴대폰을 든 채 매니저 얼굴을 비추며 말했다. 확실히 고칠 거죠? 물론입니. 손흥민 선수님도 지금 계신 손님들도 너무 속상하실 텐데 저희가 무조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았다. 335 모여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전에도 이런 말만 했다거나 그때마다 흐지부지 됐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수님 괜찮으시면 지금 저와 함께 2층 매니저실로 가셔서 상황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 거기서 구조 개선 건의 사항도 논의하면 어떨까요? 매니저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네, 저도 그냥 물러서고 싶진 않거든요. 여기 모인 분들 의견도 꼭 전달했으면 합니. 그리고 이 안내원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도 어떤 식으로든 공식 사과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게
박상철은 괜히 목에 걸린 침을 꿀꺽 삼켰다. 저는 그냥 규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고 별 뜻은 없었어요. 이상한 사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셨죠.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필요할 겁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맞아요. 당신이 처음부터 비아냥거리며 막말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거들었다. 근데 박상철은 한껏 작아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솔직히 제가 아까는 좀 과했네요. 유명인이라서. 괜히 경계심도 들었고 최근에 규정 어긴 손님들 때문에 혼이 많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을 이상하다고 매도하시면 안 되죠. 매니저가 박상철 쪽을 매섭게 바라봤다. 이 문제 다들 계속 지켜봐 주세. 저도 제 SNS 계정에 이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휴대폰 카메라를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 저도 구독자들에게 알릴게요. 이런 식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응수했다. 저희도 다 보게습 안 고쳐지면 다음에 또 크게 문제 제기할 겁니다. 중년 남성도 각오한 듯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여러분. 다들 이 영상 공유하시죠. 노년 신사도 지지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사람들의 비판과 시선이 모이는 가운데 매니저는 손흥민을 2층 매니저실로 안내했다. 일부 쇼핑객들도 따라가려 했지만 매니저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라며 설득했다. 흥분한 사람들. 일부는 그대로 남아 휴대폰으로 현장 분위기를 찍고 있었다. 2층 매니저실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세련된 인테리어지만 좁은 탁자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이 공간에 올라오면서도 느낀 건데요. 엘리베이터 위치가 불편하더군요. 간판 안내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죄송합니 아마 건물 설계 당시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사과했다. 접근성 문제는 제가 축구 선수로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부상당하고 보행에 제약이 생기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저희도 그 점은 인식하고 있었는데 비용 문제와 구조 변경의 어려움 때문에 매니저가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쇼핑센터 이미지가 나빠지고 고객들도 떨어져 나갈 겁니 손님에게 불편을 강요하면 결국 손님이 떠나거든요. 그때 문 밖에서 박상철의 목소리가 들렸다. 매니저님,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매니저가 약간 난감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다. 박상철은 들어와서 손흥민 쪽으로 고개를 숙였다. 선수님, 제가 아까 정말 심한 말을 했습. 죄송합니 나름대로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하지만 그런 태도는 정말 상처가 되죠. 손흥민은 솔직하게 심정을 밝혔다. 네, 인정합니 손님을 맞이하는 안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 오늘 일로 제가 잘못을 크게 깨달았고요.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싶습니다. 일단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내쉬고 마주 앉은 박상철을 바라봤다. 앞으로는 장애인이나 부상당한 분들 어떤 분이라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안내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점 반성합니다. 매니저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얘기를 이어갔다. 저희 측에서는 즉시 개선 계획을 세워보겠습. 우선 긴급 예산을 편성해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보강, 그리고 가이드 표지판 재설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손흥민은 단호한 어조였다. 안내원분들의 태도나 응대 방식이 고객에게 큰 영향을 주니까요. 마습 우리 박상철 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정식으로 고객 응대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시각 1층에서는 여전히 여러 쇼핑객이 웅성대며 어떻게 됐을까? 아직 협의 중인가 봐. 바뀔 것 같아.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일부는 실시간으로 SNS에 지금 협의 들어갔음. 매니저랑 손흥민이 회의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 사건이 금세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지자 부산 대형 쇼핑센터 접근성 문제 다시 불거져 라는 글이 순식간에 좋아요와 댓글을 얻고 있었다. 2층 매니저실에선 대화가 계속 이어졌다.
손님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더 커질 겁니다. 손흥민이 경고하듯 말했다. 알겠습. 사실 저도 예전에 차량 사고로 몇 달 동안 목발을 짚었는데 그때는 충분히 불편함을 느꼈습. 그런데 어느 순간 나아지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렸던 거죠. 많은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일이 아니면 쉽게 잊잖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네요. 이씨. 매니저가 미소를 지으려다 미안한 마음에 제대로 표정이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다. 몇 분 뒤 매니저와 손흥민 그리고 박상철은 함께 1층으로 내려왔다. 안내방송으로 금일 쇼핑센터 운영 관련 긴급 안내가 있으니 잠시 뒤 로비 스테이지 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지가 나왔다. 여러분 모두들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로비 스테이지에 올라섰다. 먼저 오늘 일로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사과드립니. 특히 손흥민 선수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 저희의 안내 미숙과 일부 직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불편함을 드렸습니다. 순간 많은 사람이 휴대폰 카메라를 다시 들이밀었다. 매니저는 긴장했지만 침착히 설명을 이어갔다. 저희는 이 문제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 오늘부터 즉시 내부 점검에 돌입하고 장애인과 보행 불편 고객분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 경사로 재설치, 엘리베이터 접근성 재설계를 추진하겠습. 추가로 모든 직원, 안내원 포함해서 고객 응대 교육을 재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나 야유 대신에 일순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매니저는 눈빛을 들어 사람들을 둘러봤다. 말만 그렇고 실제로 안 바뀌면 어쩔 건데요. 누군가 외쳤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안을 공개하겠습. 그리고 지속적으로 SNS나 공지사항을 통해 공사 현황과 제도 개선 상황을 알리겠습. 또 오늘 이 일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고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 혹시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간담회 같은 자리를 만들어 시민 여러분을 직접 초대하겠습니다. 그제야 군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래, 보여주고 증명해야지. 진짜로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들이 간간히 들렸다. 손흥민이 무대 위로 올라가려 하자 매니저가 옆에서 도와주었다. 보조기의 몸을 의지한 채 천천히 올라선 손흥민은 심호흡 후 입을 뗐다. 제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불편을 바꾸고 싶었습. 오늘 이 계기를 통해 쇼핑센터가 더 좋은 장소로 탈바꿈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저를 무시하셨던 분도 네, 죄송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박상철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 불편을 겪고 있으면 먼저 도와주시면 좋겠습. 구조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 쇼핑객이 한 목소리로 맞아요 하고 동의하며 작은 박수 소리가 퍼졌다. 일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몇몇은 서로 대화하며 앞으로 내가 먼저 배려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모습이 보였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여기에 함께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계속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 저도 SNS를 통해 진행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니 구독이나 알림 설정 같은 걸 해두시면 작은 변화에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손흥민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그렇게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추후 개선과 실천이었다. 매니저는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윗선에게 긴급 보고를 시작했다. 부랴부랴 건물 구조도와 예산 책정 관련 서류를 꺼내놓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쇼핑센터 홈페이지와 SNS 공식 계정에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공사 일정, 예상 비용, 그리고 단계별 마무리 시점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즉각 시작되어 박상철을 비롯한 안내원들이 먼저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강의 주제는 장애보행 약자를 존중하는 서비스 마인드였다. 다른 쇼핑객들도 연일 댓글로 응원과 비판을 교차하며 남겼다. 실천만 하면 이번 사건은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저도 다리가 불편한 친척이 있는데 꼭 끝까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 한 번 더 초청해서 바뀐 환경 보여주면 어떨까요?
라는 댓글도 달렸다. 센터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답글을 달았다. 한 달 정도가 지나 1차 공사가 완료되자 쇼핑센터는 경사로를 보강하고 엘리베이터 안내판을 보기 쉽게 재배치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도 정비했다. 고객센터나 매장 곳곳에는 새로운 친절 안내 표어가 붙었다. 함께하는 쇼핑,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는 문구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사람들은 그 문구를 SNS에 올리며 드디어 뭔가 변하고 있다는 희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이제는 습관처럼 매니저와 몇몇 직원들은 마감 후 일정이 끝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서로 논의하며 개선책을 고민한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런 태도가 결국 센터 이미지를 높이고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직원들도 서서히 변화의 가치를 체감하는 중이었다. 어느 오후 손흥민은 깁스를 풀고 재활을 마친 뒤 다시 이 쇼핑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벤트 없이 조용히 방문했지만 내부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안내원들이 한결 친절해졌고 새로운 휠체어 진입 경사가 눈에 띄게 깔려 있었다. 매니저와 몇몇 직원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님, 다시 오셨네요. 지금은 불편함 없으신가요? 전보다 훨씬 나아졌네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 일이 계기가 되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때 뒤편에서 조용히 따라온 박상철이 살짝 머뭇거리다 인사했다. 선수님, 다시 보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뒤로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솔직히 제 태도도 제도도 제대로 바꿔야 한다는 걸 직접 깨달았습.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고 또 감사드리고 싶습. 그날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테니까요. 손흥민은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저도 배운 게 많아요. 불편을 직접 체험해보니 작은 개선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안내원들도 다 함께 노력할 겁니.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박상철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을 오가던 쇼핑객 몇몇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거 혹시 또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해도 될까요? 하며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오늘은 좋은 소식이니까 많은 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세요. 손흥민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경쾌하게 걸을 수 있게 된 다리, 바뀐 센터 환경, 달라진 직원들의 표정, 그리고 개선이 이루어진 접근성 시설들까지. 모든 변화가 작은 실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향해 공손히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가 부산 다른 곳, 그리고 전국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도 훨씬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쇼핑객들은 저마다 박수를 치거나 환하게 웃으며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다. 일부는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며 우리도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쇼핑센터 측 직원들은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해야죠. 구독자 여러분도 계속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세요 하고 호응을 이끌었다. 그날 저녁 SNS와 언론 매체에서 손흥민 부산 쇼핑센터 재방문 개선된 시설의 만족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댓글창엔 역시 손흥민 모두를 배려하는 마음이 멋지다라는 응원이 가득했다. 동시에 쇼핑센터도 진정성 있게 바뀌어서 다행, 이걸 계기로 더 많은 곳이 변했으면 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넘쳐났다. 마지막으로 매니저는 사내 공지 메일을 통해 직원 전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큰 변화를 시작했음. 모두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도 고객에게 열린 태도를 유지합시다. 이번 계기를 놓치지 말고 진짜 모두에게 편안한 쇼핑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손흥민은 개인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불편한 경험을 나누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 오늘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배웠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마주한다면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 글 아래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친구, 가족, 동료에게 전하며 공감과 성원을 전했다. 다음에는 어디가 바뀌면 좋을까요? 우리가 더 힘을 모으면 좋겠네요. 서로가 다음 행동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도 들려줘야겠다고, 또 누군가는 직접 민원 넣고 실천하자고 외쳤다. 그렇게 박상철의 멸시 섞인 말로 시작된 한 사건이 부산의 한 쇼핑센터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손흥민의 한마디,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분노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의 연대가 결정적이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면 꼭 알려주세.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또 변화가 필요할 땐 우리가 바로 나설 거예요. 이런 대화가 이어지며 사람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쇼핑센터 측의 개선 진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그 결의와 다짐이 가득한 모습 속에서 한 번의 사과와 구조 개선 약속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임을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혹시 내일 또 다른 곳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질 때 누군가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게 만들 작은 동력이 되었다. 바뀌는 모습 꼭 계속 지켜봐 주세요. 쇼핑센터 한 직원이 동료들과 함께 외쳤다. 네, 다음 장면도 기대하겠습. 팔로우하고 있을 테니까요. 한 쇼핑객이 화답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이야기로 향했다.